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된 IoT 기기, 그 후에는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제공된 IoT 기기는 전원이 연결되는 순간부터 생활지원사와 수행기관, 거점기관과 또 시군구 도청에서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상황 정보가 제공됩니다. 생활지원사는 간단한 교육으로 자신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휴대폰을 통해서 직관적인 내용으로 어르신 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관리자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자리에서도 관내 대상자의 상태 및 경보 정보를 제공해서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대상자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지원사가 IoT 기기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더라도 업무 부담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안 사고에 대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또 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관내 IoT 기기에 대한 운영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 조직에 필요한 운영 보고서는 쉽게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별로 저장된 데이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정확합니다. 만일 기기 고장이 나거나 분실이 돼도 항상 안전하게 보관되어 향후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IoT 기기가 설치되면 건강안전관리 규칙 중 어르신 움직임이 감지 안 되는 시간에 따라서 경보가 발생합니다. 대상 어르신의 최종 움직임이 8시간 이내는 정상,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움직임이 없으면 주의,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 움직임이 없으면 경보, 24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위험으로 표시됩니다. 시군의 자체 대응 방법으로 경보 발생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임의 센서의 측정값의 정확도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오차와 오작동을 최소화하여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상자의 움직임에 대한 자동 경보 처리 외에 출타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정 기간 감지 대상이 부재할 경우에 불필요한 경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지원사님이 대상자의 안위 확인 결과를 전담 사회복지사님께 알려주시면 대상자의 위험 상태를 클릭해서 보류 사유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경보는 사라지고 대상자의 보류 사유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보류 상태일 때 대상자가 귀가하여 댁 내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보류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면서 정상 상태로 자동 전환되므로 관리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만약 대상자가 병원 입원이나 장기 출타 시에 또 기기의 전원이 차단됐거나 혹은 기기가 고장했을 때에도 고장 시점이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기 상태 정보를 통해서 조기에 위험을 회피하거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기기 내에 기록된 최종 움직임이나 기기 작동의 최종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치매 어르신의 경우 행방을 알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가출 시점을 명시할 수 있는 등 돌봄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듯 IoT 기기는 지자체별로 정의된 고독사 기준을 또 관리 대상자가 넘지 않도록 해줍니다. 독거 어르신 실종 및 가출 상황 발생 시에는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 총유기 화합물 냄새 농도 등의 댁내 환경 데이터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과학적인 정책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대상 선정 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합리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기기에 안전하고 보안성 높게 저장된 데이터는 향후 기관과 지방정부에서 빅데이터와 연계하게 되면 지역의 정보자산으로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IoT 기기가 수집한 움직임 패턴과 생활환경 데이터는
지역별, 계절별, 유형별로 대상자의 건강 측면과 활동 측면, 생활 환경 측면의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보다 진보된 분석과 예측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IoT 기기의 서비스 활용 잘 보셨나요? 다음은 그룹 링크 안내입니다. 생활지원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이 보유한 스마트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기가 설치된 후 수행기관에 근무하는 전담 사회복지사나 또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선택하면 화면에 그림과 같이 여러 대상자의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한 화면에서 그분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만약 돌봄 규칙에 따라서 경보가 발생하면 주의, 경보, 위험 상태에 따라서 색깔별로 표시됩니다. 경보 대상자를 선택하면 관리 대상 댁내 상황 그래프를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의 입퇴사 등 보안상 이유로 분기마다 보안 링크는 갱신되어 관리되도록 합니다. 실제 9가구에 IoT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생활지원사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 어르신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요. 기기별 경과 시간 확인으로 대상자의 전화나 방문 스케줄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즉, 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항목의 경과 시간을 보면 어르신의 움직임이 최종 감지 시각부터 경과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이상 경과된 대상자 라인을 터치하면 상세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대상자분의 움직임 그래프로 현 시점에 댁에 계신지 외출하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전화나 방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어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상태 정보가 보류로 표시되면 해당 대상자 라인에 보류를 터치해서 사유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류란 24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는 어르신 중 장기 부재 상황이 파악될 경우 위험과 같은 경보를 더 이상 띄우지 않게 되는 건데요. 사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보류 상태의 기기는 향후 대상자가 귀가해서 댁내에서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보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정상 상태로 자동 전환되므로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변경과 종결로 인한 기기 회수가 되거나 혹은 관리가 일시 중지돼서 전원이 연결 안 된 기기들은 점검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해당 기기 코드를 빼놓은 경우도 점검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 변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기기가 필요한 분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빼놓은 경우가 발견되면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는 다음 전화나 방문 때 대상자분께 전기요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어르신의 안위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고 외출이나 장기 출타 시에 전원을 빼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꼭꼭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로가기 생성 방법입니다. 본 IoT 제품은 모든 형태의 PC,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환경에서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앱을 설치하지 않고 로그인이나 설정 절차가 없도록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활동을 하시는 생활지원사에게는 규칙에 따라서 모든 휴대폰으로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관리 링크가 제공되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대상자의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서비스 관리자로부터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생활지원사의 스마트폰에서 단순 클릭만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향후 해당 링크를 편하게 열기 위해서 본인의 스마트폰 기능으로 홈 화면을 추가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홈 화면 추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눌러서 스마트폰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터치해서 크롬을 선택 확인하십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화면이 열렸습니다. 다시 화면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누르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글자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터치해서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 후에 추가하시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만일 네이버, 다음 등의 앱을 설치한 경우라면 설명드린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앱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홈 화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정 어려우시다면 보안 링크를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서 홈 화면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홈 화면 추가가 가능한데요. 전달받은 보안 링크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가 있는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터치해서 사파리로 열기 누르시고요. 사파리 브라우저 새 창이 열리면 하단 중앙에 화살표가 있는 사각형을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홈 화면에 이름 변경 후에 추가 확인하시면 다음번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실 때 저장한 홈 화면 아이콘으로 바로 IoT 기기의 모니터링 화면을 여실 수 있습니다. 꼭 홈 화면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만의 방법으로 보안 링크 여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홈 화면 추가를 하고 싶은데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지인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IoT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댁내 상황을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프는 24시간 동안의 움직임 및 환경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전의 데이터들은 기기에 저장이 되고 기기는 총 11년치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녹색은 어르신 움직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가시처럼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댁 내에서 활동을 하시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임과 반대로 모니터링 시에 보류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기에 24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어르신 상태가 위험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로 어르신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생활지원사가 대상자의 위험을 감지한 후에 댁내 안위를 확인하고 그 상황을 수행기관의 전담 사회복지사나 혹은 서비스 관리자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관리 화면의 상태 정보를 클릭해서 보류 사유를 메모하고 보류 기간을 선택한 후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위험 경보를 먼저 발견한 수행기관의 담당자가 해당 생활지원사에게 대상자의 안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순서는 첫 번째 절차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위험 경보 발생 시에는 생활지원사나 수행기관의 담당자가 대상자의 안위를 먼저 확인해서 실제로 위험한 경우에는 업무 규칙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험하지 않은 보류 사유인 경우에는 서비스 관리자가 사유와 보류 기간을 입력해서 상황을 종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류 사유 관리는 수행기관이나 생활지원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또 위험으로 방치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이므로 현장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보류 사유를 잘 남기면 위험 상황과 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관리 이력이 되고요. 대상자의 위험 패턴도 알 수 있게 돼서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자, 다음은 기기에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AS 대처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기 가운데의 상태 표시 LED의 경우에는 전원 인가시와 기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만 깜빡이게 됩니다. 기기는 매우 견고하고 높은 품질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장률이 매우 낮은데요. 그동안 운영해본 결과 현장에서 불량이라고 생각된 경우라도 전원 연결 미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기의 체결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연결하거나 어댑터 커넥터와 기기 간 연결 상태나 콘센트와 어댑터 연결 상태를 확인하면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또는 대상자 덱 내에 전원 콘센트가 불량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경우에는 다른 콘센트에 연결하는 등 조치를 바로 취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기기를 회수해서 배포한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반납하시면 AS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데요. 복지관에서도 통신 음영, 전원 어댑터 불량 등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현장에 복지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장애 확인 후 AS 절차가 시작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됩니다. 설치된 거의 모든 기기들은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전원 불량인 경우에는 어댑터 교환이나 다른 콘센트 설치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사에서 통신사와 협의해서 중계기 설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통신사 협의와 중계기 설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가 이상일 경우가 확인되면 AS 절차에 따라서 조치해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IoT 기기를 운영하면서 주의하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주의와 경보가 발견이 됐다면 대상자가 지난밤 기간 중에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평소 생활 패턴과 다르다면 꼭 안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절기에 쓰러지신 어르신들을 발견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IoT가 제공하는 덱 내 상황 그래프에는 대상자의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그래프를 보고 취조와 같은 느낌으로 안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절대로 삼가 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대상자가 IoT 기기에 감시받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이럴 때는 어르신,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이런 식의 친절한 방법으로 물어보셔야 하며 이런 질문을 받은 어르신들은 어릴 적 부모님께서 해주던 말을 듣는 듯해서 대상자와 관리자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 신뢰는 나아가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직업의 보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앞으로 IoT 기기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차근차근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활동에 잘 활용하시면 향후 추가로 기기가 도입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더욱 반기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기 설치 대상자 댁에 방문할 때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면서 장비가 어르신을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병원 입원이나 해외여행 혹은 자녀 집 방문 등 장기 부재 시에도 기기 전원은 365일 24시간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 부재가 확인되면 생활지원사는 보류 사유를 수행기관 서비스 관리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부재로 인한 보류 상태는 대상자가 댁으로 귀가해서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정상 상태로 표시됩니다. 기기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바로 AS 요청을 해주시고요. 대상자 보안 링크는 타인이나 공개된 SNS나 카페 등에는 노출 불가합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 서로 간에도 보안 링크 공유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IoT 기기의 대상자 변경 및 종결될 경우에도 즉시 회수하시어 수행기관에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장비 분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입니다. IoT 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자주 발생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휴대폰으로 모니터링 할 때 데이터 소모가 많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IoT 기기의 화면 조회에 필요한 데이터 소모는 극히 적습니다. 요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리 대상 댁의 한 달 전기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네, 댁내 기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2단계 누진제가 적용돼도 한 달에 약 480원 정도로 극히 적습니다. 누진제가 없다면 훨씬 더 적은 요금이 발생하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카메라나 녹음 기능이 이 기기에 들어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카메라나 녹음기 기능은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댁내 설치된 IoT 기기에는 카메라나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품에서 소리나 불빛이 자주 나오나요? 아닙니다. 상태 표시 LED는 최초 전원 인가 시에만 30초에서 1분 정도 불빛이 깜빡이고요. 기기 이상 시에도 깜빡이는데요. 평상시 정상 작동일 경우에는 불빛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불빛과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업무 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 중 하나는 전화를 잘 안 받으시거나 부재로 인한 재방문이 빈번했던 일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IoT 기기를 활용했을 때 업무량이 더욱더 적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대상자와 신뢰도 두터워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IoT 기기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회 인구 구조상 노령화는 급속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노령화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 인원은 향후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자 변경과 철거, 재설치가 쉬운가요? 대상자 변경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기 회수와 재설치가 매우 간단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부침 기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IoT 기기가 벽면에서 떨어지면 해당 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새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잘 붙어있을 만한 벽면에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께서 기기 추락을 먼저 발견해서 부착 여부를 말씀하시면 바닥에 어르신을 향해 놓아주시고 다음 방문 시에 붙여드린다고 말씀해주세요.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전원을 꽂았는데 LED 불빛이 안 나와요. 네, 설치 시에 상태 표시 LED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는 콘센트 변경이나 어댑터 변경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잘못 붙이는 바람에 거치대와 양면 테이프가 손상이 됐어요. 네, 그럴 때는 양면 테이프가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마시고 꼭 새 양면 테이프로 다시 붙여주셔야 합니다. 11번째 질문이네요. 전원 콘센트가 모자라서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 댁의 전기시설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인데요. TV 뒤쪽 콘센트를 잘 확인해 보시면 콘센트에 여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시 정말 부족한 경우에는 수행기관 담당자께 요청을 하시면 3구 멀티탭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제품이 불량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제품 불량 관련 사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S 절차를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하반기부터 업데이트된 5가지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원 연결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결잭이 마이크로 오핀에서 USB-C 타입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행기관에 필요한 기관별 보고서를 지원해 드린다는 건데요. 카카오톡 연계보고 서비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긴 건데요. 이 빨간색 점이 보이면 음영 지역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르신댁 통신 환경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업데이트된 사항 살펴볼까요? 2020년도 하반기 이후 배포된 솔루션은 로그 데이터에서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모두 0으로 표시가 되고요.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정상 동작합니다. 평균 30분 후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개개인 갱신 데이터의 업데이트 방법 안내인데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휴대폰을 위에서 아래로 길게 터치해서 쓸어내리면 새로 고침이 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랜 시간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에 대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 잘 숙지하셔서 이 IoT 솔루션으로 취약 어르신들의 안전을 함께 살펴가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